네, 2025년 오늘 벌써 화요일입니다. 6월 10일 밤 10시 21분에 큐에스트입니다. 제가 라이브 시작한 지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최근에는 이틀째고 뭐 동시 접속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일단 인사해 주신 분은 핑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주셨고요. 11사단님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도 보고 계시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저는 오늘 엄청 바쁜 날이었거든요. 오전 아침에 한 8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쉬어보질 못했네. 그리고 오늘 뭐 밥 처음 먹은 게 집에 들어와서 5시 30분쯤에 이제 한 끼를 먹었고 거의 지금 뭐 12시간 넘게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힘이 들지 않은 이유는 최고 기록을 이제 경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공개 방송이라서 이제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다 이거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오늘 115% 상승이라는 건 뭐예요?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뭐 어저께랑 똑같은데 115% 코스피 수익률 폭발. 여기다 뭐 코스피 종목 어쩌고 쓸 수가 없어요. 썸네일은 길게 쓸 수가 없어. 짧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어저께 비행기 사진 조금 바꿔봤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결국 그 비즈니스 좌석이 비싼 이유는요. 제가 면적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오른쪽 창문 기준으로 3개에서 4개를 쓰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코노미를 타면 1개 내지 1개 반 정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면적이 최소한 3배 이상이 비싸니까 비행기 가격 차이가 정영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닉네임이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를 간다 인천에서 요즘 좀 가격이 내려가지고 그래도 한 1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코노미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가려면 최소 3배 이상을 줘야 돼요. 아마 45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정도 할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제가 비즈니스를 탔기 때문에 뭐 자랑하고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동일한 시간을 날아갈 때 이번에 토론토 갈 때는 14시간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몸이 편한 게 있지. 그리고 이번에는 갈 때는 안 됐는데 올 때는 또 인터넷이 됐었거든요. 와이파이가. 물론 비용은 냅니다. 한 30불 가까이 내니까 청구된 거는 한 35,000원, 6,000원 되는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는 걸로 하고 어찌됐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비즈니스 좌석도 부동산하고 비슷한데요. 여러분들도 투자 잘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코노미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뭐 뚱뚱하고 홀쭉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힘들어. 그 이코노미 공간이라는 게 사람을 진짜 이렇게 되게 비인간적으로 그 만든 좁은 공간에 사람을 앉혀놓고 그 좌석도 또 안쪽으로 앉으면 잘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좀 돌아다니고 하면 좀 낫긴 나은데 힘들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퀴즈입니다. 퀴즈.
비행기에서 인터넷 와이파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물론 이제 매년 경험을 해보면 이게 얼만큼 발전하고 있느냐 알 수가 있겠죠. 뭐 이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게 뭐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느끼는 기술의 진보라고 할까? 생활 속에 녹아 들어오는 것들이 비행기를 탈 때만큼은 그렇게 빠르게 녹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제공하고 하니까, 야, 비행기는 뭐 인터넷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야? 와이파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퀴즈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알더라도 정확하고 뾰족하게 알아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어설프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이치, 뭐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판단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판단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답변을 안 하시는데, 와이파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제가 여태까지 썼던 인터넷 중에 가장 빨랐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유튜브는 안 됐거든요, 속도가. 이번에는 유튜브를 볼 수 있을 속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서는 인터넷 뭐 300메가, 500메가 막 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속도가 5메가 정도 됐어요. 5에서 한 10메가. 느린 속도죠. 하지만 유튜브는 볼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엄청나게 쾌적하게 열리진 않죠. 그렇지만 저는 요번에 여태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유튜브를 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곧 다 되겠죠.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 탔을 때 거기서 제공하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유튜브를 보면 내가 보고 싶은 여러 가지 것 중에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체감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결론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 아는 것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집이 보이죠, 하나. 요거는 사실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렇게 산책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했어요. 운동 삼아서. 할 때 지나가다가 그 여러 집들 중에서 보편적인 집의 모습을, 깔끔한 집 중에 하나를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 집의 가격은 대략 얼마쯤 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한번 맞춰봅시다. 자,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일까? 물론 땅 포함이죠. 그리고 이 집 뒤편에는 반드시 뒷뜰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통이니까. 그래서 요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보니까 이쪽은 조금 막힌 느낌이 들고요. 요 오른쪽 있죠. 여기에 이게 이제 뒷뜰에 들어가는 여기가 입구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쪽문 이 문이 있거든요.
요로 이렇게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는 시건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많은 집들이 이렇게 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줄을 당기면 문이 열리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집도 아마 설치가 몇 군데 돼 있을 텐데 그 CCTV 같은 게 이렇게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경보가 울리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앞쪽에 이 주차 공간, 여기 차고는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투카 거라지라고 불러요. 두 대니까 한 대 두 대. 그리고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최대 여기 하나 둘 한 세 대까지는 될 수 있겠다. 한 다섯 대는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공간, 최소한 그 공간이나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이 뒤편에 잔디밭으로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의 한번 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격을 대략 알거든요. 자, 이 집의 가격은 예, 틀려도 좋으니까 재미로 한번 이렇게 감으로 맞춰 보세요. 이게 또 댓글에 답을 주셔야 저도 그걸 보면서 또 다음을 넘어가고 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되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목적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또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는 이게 시간의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제가 한 15초 정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요. 요런 집들이 보통 1층에 이제 부엌이 있고 거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하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만한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어떤 사람들은 탁구대도 갖다 놓고, 뭐 약간의 자기가 헬스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좀 꾸며 놓고, 뭐 음악을 듣는 공간도 만들고, 이제 이 집은 쉽게 얘기해서 지하 1층, 1층, 2층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침실이나 이런 건 2층에 다 있고, 요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2층에 방이 4개가 있을 거예요. 4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2층에 화장실이 2개가 있을 거고, 1층에는 부엌 하나, 거실 하나,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생활하는 공간, 2층은 이제 잠을 자는 공간, 이렇게 나눠지고, 지하는 뭐 어떤 사람은 또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미니멀하게 이제 골프 어프로치 연습 정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놓기도 하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시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퀴즈 낼 때 맞추시면은 선물 같은 거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 집은 제가 정확히 이 집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동네 시세랑 이런 걸 봤을 때는 약 15억에서 한 20억 원 정도 한대요. 이게 캐나다 토론토에서 위쪽으로 30km 지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가정하면 수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제 수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또 아파트니까. 근데 우리가 수원에서 요 정도 집을 갖고 살려면 제가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원이나 용인 정도에 제가 아는 분이 요런 집을 사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보다 비싸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이 집보다는. 근데 이제 요 집에서
주차를 3대 하고 폭이 좀 옆으로 넓어지고 하면 이제 30억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토론토도 집값이, 그러니까 캐나다도 집값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이게 아마 10년 전이었으면 이거 반값도 안 갔을걸? 한 10억 정도 갔을까? 한 7, 8억?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집들이 살기는 편해요. 편하죠. 물론 자주 잔디도 깎고 해야 됩니다. 그건 어느 집이나 다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집의 가격은, 가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 도시를 다녀보고 경험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아까 퀴즈를 몇 개를 드렸잖아요. 그 비즈니스석도 말씀을 드렸고, 와이파이가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 집값을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한 40분 정도 동안에 후딱 만들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한 가지는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거를 투자의 핵심은 뭐냐, 어떤 종목에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종목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할 리가 없어요. 왜 잘할 리가 없느냐, 땡땡하기 때문에. 이 땡땡에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좀 먼저 떠올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할 리가 없다. 왜? 저는 무지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왜?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기는 훈련들이 철저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매그니피선트 7 최고점 대비 증감률 보여드리고, 이번에 최고점 대비로 보여드리냐면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제 최고가를 찍고 다 지금 좀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테슬라가 제일 많이 밀려있고,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어요. 54%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36.8, 애플 22.5, 구글은 한 절반 회복됐네요. 30% 빠졌다 15%니까. 엔비디아도 많이 회복을 했죠. 그치만 지금 최고가는 못 넘고 있다고. 페이스북이 740불이었는데 그나마 좀 낮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회복을 했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덜 떨어졌던 거죠. 자,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 7개 매그니피선트 7 기업에 모두 방문해서 경험을 한 키웨스트가 왜 사람들이 서학게임이 좋아하고 미국 종목 투자하고 이런 거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걸 제가 알죠.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저걸 잘 묶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더 귀담아 듣고 좋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안 그래도 저런 종목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매그니피선트 7에 주제 갔다 왔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키웨스트는 저 회사들을 다른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코스피 종목을 추천을 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혹시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실적 같은 거 매일 올릴 때 매그니피선트 7 실적하고 주가 이런 건 보여주는데 저 사람은 왜 매그니피센트 7에,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은 있지. 이제 어느 정도 저가가 좀 되니까 요거에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다가 그때 테슬라가 54% 빠졌을 때쯤에 제가 그런 얘기를 살짝 한 적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투자의 핵심은 종목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느냐에 저 성패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퀘스트가 보는 거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매그니피선트 7에 대한 종목은 가격이 비싸고 코스피 종목은 제가 생각한 가치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종목을 추천하는 거고 그 중에 12개 종목을 엄선해서 추천하는 거다. 그래서 의문이 조금 풀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코스피 종목을 추천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걸 추천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매그니피선트 7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경험과 제 노하우와 인사이트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과 그런 것들이 다 모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어저께 봤던 사진이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어저께 봤던 사진이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요번에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에서 또 하는 행사고 토론토에서 하는 암호화폐 행사다 보니까 요번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에서 온 취재진도 거의 없었고 그냥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 지식을 취하면 되지 굳이 내가 여기까지 직접 가야 되냐.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직접 가야지만 내가 공부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경험이. 그걸 얻기 위해서 저는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물론 저명한 사람도 만나지만 저 부스별로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너네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를 주로 전 듣죠. 여기 가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 방문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럼 한국 사람 중에는 이 컨센서스 2025 그러니까 죄송해요 영어 써서 컨센서스 그 2025 행사에서 토론토에서 3일 동안 얻을 수 있던 경험은 오롯이 저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한 번이 아니고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empirical knowledge라고 그러거든요. 경험적 지식. 이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제임스 이제 세이파트 이 사람이 주로 이제 ETF 리서치 애널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이제 근무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얘기도 나눠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눠 드리는 거고. 근데 전체 공개로 할 때 나눠 드리는 지식의 이제 깊이하고 제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나눠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좀 나겠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리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장만 갖고 왔는데 리플이 이렇게 부스를 꾸린 거는 진짜 전 처음 봤어요. 요거는 사람이 없냐? 제가 첫날 8시쯤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니까 아직 사람이 없죠. 이제. 전 요런 데 행사하면 되게 미리 가서 막 살펴보거든요.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제 거 이제 미리 한국에서 예약을 해둔 거 갖고 이제 이거 증 받아가지고 요걸 갖고 다니고 이제 손목에 또 차라는 것도 하나 또 줘요. 자유용품 같이 2개로 체크를 하거든요, 이놈들이. 여기 이제 참석했던 행사 회사 저희 왜 재단들이 있고 요런 데도 둘러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조금 재미 요소 비슷하게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친구가 바로 그 에릭 트럼프죠.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장남이고 얘가 차남이잖아, 차남. 둘 다 이방카, 엄마가 이방카죠. 그래서 에릭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수염 난 것까지 비슷해. 근데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키가 한 195 정도 느낌이 나는데 197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필 찾아보니까. 요거는 제가 진짜 바로 제 2m, 3m 정도 앞에 지나가는 거를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었지. 근데 이제 경호원들이 6명이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에릭 트럼프가 이제 스피치 하고 나서 쭉 걸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분위기가 막 악수를 청하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고 사진만 찍은 거예요.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에릭 트럼프는 왜 왔냐. 오늘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드리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여기 요 뒤에 얼굴 가려진 요 친구가 있어요. 요 친구는 그 헛8라고 그러니까 헛 숫자 8 거기 대표인가 그런데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채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파운더라고 돼 있잖아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에 공동 창립자 겸 그다음에 뭐 전략 담당 이제 최고 임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채굴 관련해서 하고 있고 이날 이제 스피치한 거에서도 그 채굴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또 에릭 트럼프의 의견을 또 얘기했어요. 결론만 아주 굵은 것만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자기는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여기 이 친구 나왔네. 이 친구가 그 헛8 이제 CEO인가 그런데 헛8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주로 채굴하죠.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체 13개 중에 하나 상장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여기 의자가 이게 메인 스테이지거든요. 에릭 트럼프가 온다 그러니까 에릭 트럼프는 또 둘째 날 왔어요. 보통은 행사에서 첫째 날 유명한 사람을 다 갖다 박는데 주로 이번 행사에선 특이하게 이제 둘째 날 사람이 좀 빠질 것 같고 셋째 날 빠질 것 같으니까 둘째 날, 셋째 날 에릭 트럼프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둘째 날에 사람이 더 많았어. 이 메인 스테이지는. 이런 것들은 직접 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제가 아까 서 있는 여기 사람들 옆에다 서 있죠. 이쪽 끝에도 서 있는 거야. 옛날에 입석으로 영화 보듯이. 이게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걸 한 2배 정도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앉아서 이제 둘이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새끼는 좀 죄송합니다. 이 새끼라서 얘는 좀 눈치가 없더라. 너 보려고 당신 보려고 왔다기보다는 에릭 트럼프를 보러 온 건데 이 친구가 말을 이 두 사람이 30분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한 18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 에릭 트럼프는 한 3번 정도 얘기했거든요. 조금 지켜보던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났을 거야. 눈치가 없냐 새끼야 너는. 어? 에릭 트럼프가 인마 20분 얘기하고 네가 10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네가 혼자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면 안 되지.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좀. 자식이 말 길게 하대. 에릭 트럼프 얘기한 거 듣고 싶은데. 그리고 에릭 트럼프는 신기한 게 멀리서 보면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 얼굴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조그만해가지고 정말 조그맣거든요. 눈, 코, 입이 조그마니까 멀리서 보면 또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더라고. 자, 넘어가고. 자, 오늘 제가 좀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당선되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니 왜 라면이 2,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열받아갖고 시위에 갔다 왔어요. 제가 열받은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농심 신라면 낱개로 파는데 1,000원, 안성탕면 950원, 오징어 짬뽕 조금 비싸 1,300원, 너구리 1,150원, 삼양라면 950원, 열라면 1,000원이야. 그래서 제가 컵라면도 좀 봤어요. 컵라면은 왕뚜껑 이런 게 1,400원 정도 하고 신라면 컵라면 1,500원 하고 다른 거 한 1,700원 해요. 근데 그게 몇 년 전 가격이야. 근데 갑자기 왜 봉창 두들기듯이 라면이 2,000원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제가 이런 경우를 어디서 전 직장에 있을 때 가끔 봤는데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현장에 대해서 좀 아는 체를 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그때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 대해서 자주 다니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할 확률이 적어요. 근데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해준 거를 들은 것 같아. 요즘 뭐 라면값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라면값 오른 거 없거든요. 라면값 신라면 950원이었다 1000원이었다 950원이었다 1000원이었다 올리지도 못해. 정부에서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어? 근데 다 정리합니다.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자기 눈과 발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아는 체를 할 때 이런 말 같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편의점에 한 군데라도 가서 이 라면 값을 확인을 했으면 이걸 알려준 참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어떤 참모가 라면 2,000원이고 요즘 물가가 비쌉니다라고 그 사람도 누구한테 쥐어 들었거나 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보고한 사람이 뭐 차관이라고 칩시다. 경제부 정차관이라고 칩시다. 정차관님, 내가 CU하고 세븐일레븐하고 다 갔다 왔는데 라면값 2,000원 아닙니다. 1,000원, 1,100원, 1,200원 하는데 내가 나가서 라면 2,000원이라고 말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나 진짜 이거 진짜 보여주고 싶다. 이건 내가.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걸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비판을 하느냐 제가. 있네 그거. 자, 노래 잠깐 끄고 제가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내가 자, 이게 진짜 얼마 웃긴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생각한 게 맞잖아요. 현장을 본인 눈으로 확인 안 하면 이 꼴이 난다니까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욕 안 하려고 그랬어. 너 누구야, 이 개새끼야. 라면 값이 올랐다고?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등신 쪼다 같은 새끼야. 눈으로 나가서 확인하라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너 보고한 새끼들 누군지 내가 굳이 찾진 않아. 너 둘 중에 하나지. 이재명 대통령이 2,000원이라고 얘기한 거 반박하긴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어물쩍 받아줬거나 내가 봤을 때 후자 같아. 내가 얘기하려는 거. 진짜 몰랐던 것 같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좀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라면이 뭐가 올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아, 진짜 제가 승질이 나거든요. 왜 승질이 나느냐? 자, 잘 모르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아는 체 하면 내 눈으로 본 걸 얘기하지 않고 남한테 들은 걸 확인 안 하고 얘기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참모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누군가 저처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윗사람이 싫어하거든요. 그럼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재명은 라면이 2,000원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나중에 또 실수한다고. 또 라면 2,000원 이딴 소리 한다고.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자,
이런 실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고요. 나 대통령한테는 욕 안 했어요. 그 차관 같은 새끼한테 욕을 했지. 이 병신 새끼야, 고소의 등신 새끼야. 너는 새끼야 한 차관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기업한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주가도 떨어지지만 특히 농심 같은 라면 회사는 딱 5% 남기는 비즈니스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만만하니까 맨날 라면값 갖고 지랄을 연병을 해. 그래서 1,000원 했다가 950원 내렸다가 막 그러는데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업이라고. 근데 그런 회사한테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일하는데 맥이 탁 풀릴 거 아니야. 요즘 라면이 2,000원 한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거는 라면 만드는 회사를 정말 개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요즘 라면이 2,000원이나 한다고요? 기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응?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응? 그 농심 다니고 뭐 삼양 다니고 그런 기업체 CEO부터 해가지고 직원들은 얼마나 맥이 빠지겠냐고. 응? 좀 걱정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기업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참 걱정이 됩니다. 저 참모들이 또 옛날에 그 저희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고. 회장님이 김용건이 회장님이었잖아요. 요즘 라면이 2,000원이나 한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막 임원들이 예, 요즘 라면이 2,000원이나 합니다. 뭐 이러면 병신 같은 소리들 하는 거지 서로. 아유, 근데 조금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제가 라면을 2,000원이나 아주 일부 라면이 2,200원 가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장인 라면인가 뭐 이런 거 조금 있어. 그것만 그렇지. 그걸 갖고 전체로 얘기할 수 없고 보편적인 라면의 기준은 신라면이야. 신라면은 그거보다 보통 좀 싸고 그 신라면의 가격이 85년도부터 중고 가격으로 이어져 왔다고. 왜 제가 기억하느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라면을 처음 먹었는데 그게 85년도야.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40년 전부터 신라면이 라면의 기준 가격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느낌이. 아마도 컵라면 가격이라고 둘러댈 텐데 컵라면 가격이 신라면 가격이 1,500원인 거는 한 10년 전일걸 거의. 근데 왜 라면을 갖고 뭐라고 하냐고. 얘네가 문제가 있다고. 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돌려드릴게요. 라면 2,000원 받으면 안 돼? 기업인데? 차라리 스타벅스 커피 5,000원, 6,000원 뭐 커피 한 잔 값이 더 비싸. 그런 거는 시절 뭐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차라리 왜 죄 없는 라면을 갖고 뭐 라면이 2,000원이라고요? 비아냥거리듯이. 그게 기업가 제가 화가 난 이유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가들한테 대하는 그 마인드셋.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가 제가 너무 느껴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불쾌했어요. 요렇게 둘러댈 가능성이 높아요. 적당히. 컵라면 가격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컵라면도 2,000원 안 넣는 거 많아요. 진짜 예를 들어도 왜 라면을 갖고 라면이 만만해? 라면은 있잖아 거의 구경격 같은 느낌이야. 농심 상염 이런 데들은 오뚜기 진짜 그 마진 조금만 남겨갖고 그 1원 한 장 아껴가면서 하는 기업들인데 거기다 대고 라면이 2,000원이나 한다고요?
제가 진짜 대통령이니까 욕은 안 합니다. 제가 어? 대통령 아니었으면 벌써 쌍용이 막 날아갔을 건데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참모들도 좀 똑바로 하시고 팩트 기반으로 해야지. 라면값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 뭘 하겠다는 거야.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네 눈깔로 이 새끼들아. 네 발로. 라면값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뭐 내각에서 뭘 한다고 연병을 하고 있어. 씨.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올랐고 당월로 보면은 다우,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있죠. 코스닥이 당월도 좋아요. 코스피가 6.5 1등이죠. 자, 올해 누적 성적표는 코스피가 여전히 좋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은 조금 아직 힘겨운 상태고 코스닥이 원래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다 듯 하다가 결국은 코스닥은 조금 저는 코스닥 종목을 추천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코스닥 종목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어 지금. 코스피만 12개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공개 추천한 게 이제 농심하고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제가 아까 좀 성을 냈던 거는 저도 21년 가까이 기업체에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제가 특정 정당을 미워한다 이런 거보다도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왜곡돼 있고 저도 그때 당한 것들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하더라고 진짜. 왜곡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 사람들 기업하고 사람들 사이만 안 좋게 하고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그냥 빠져버려. 나 그게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나 진짜 개새끼들 같았어요 아주. 그거는 제가 오늘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팩트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진단을 해야지. 요즘 라면값이 2,000원이나 한다고요? 케니에 열심히 지금 안 그래도 요즘 뭐야 불황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라면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 기업들은 열심히 애를 쓰는데 라면이 2,000원이나 한다고요? 그딴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 쌍용이 나오는데 참는다니까 대통령이라서. 자, 코스피가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대로 쭉 나오고요. 코스피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어저께 85였는데 오늘 115%. 근데 숫자는 제가 약간 예측을 못하게 조금 야부리를 살짝 불렸지만 거짓말 친 숫자는 아니고요. 맞는 숫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투자하기가 조금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낫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챗 GPT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챗 GPT가 저한테 더 잘 맞아서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는 외국 쪽 기반엔 좀 더 맞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우리나라에서 챗 GPT에 했을 때랑 토론토에서 했을 때랑 몬트리올에서 했을 때랑 답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건 저는 이제 경험으로 처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챗 GPT가 전 세계에 있는 동일한 서버를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한 거지. 어찌됐건 제가 물어봤어요. 퍼플렉시티한테 12개 종목을 사람들에게 추천했고 모두 코스피 종목이다. 9개월 동안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6.8%였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가장 먼저 추천한 종목이 9개월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 입장에서 조금 약간 데미지를 받고 질문하는 거지만 9개월 동안 코스피 평균이 6.8% 상승했는데 내가 추천한 12개 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38.3%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이 챗GPT에 질문할 때는 되게 뾰족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Z 스코어 이거 계산할 줄 알죠, 물론. 제가 근데 이거 뭐 언제 계산해? 그냥 물어보면 얘가 해주는데 해석만 하면 되지. 실제 의미와 해석. 자, 여기 이거는 제 통계적 설명 좀 드릴게요. 요거 이제 Z 스코어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항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데 12번 중에 8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거지, 0에. 자, 실제 의미와 해석, 극히 드문 성과. 시장 평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12개 중 8개 종목에서 달성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도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중 시장을 지속적으로 능가하는 경우는 2% 미만으로 매우 드뭅니다. 결론, 통계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성과이며 우연이나 특별한 정보 혹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가 왜 전 세계를 그렇게 직접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세미나에 다니고 컨센서스에 다니고 기업들을 방문해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지가, 자, 이런 예측들을 할 때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니까요. 제가 뭐 사실은 뭐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뭐 학벌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전 직장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도 그랬지만 이제 현장 중심, 실사구시 이런 걸 강조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좀 승질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욕은 좀 안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 이제 방송도 출연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속마음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꾹 참고 얘기를 못할 때 되게 답답하더라고.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제 다 드렸고요. 구독 좀 해주세요.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 퀘스트 세계 견문록 구독 좀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 오늘 전 진짜 라면 값이 너무 화가 났어요. 특정 정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느 대통령이라도 오늘처럼 라면값 2,000원 운운하고 이랬으면 비아냥 거렸으면 저는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오늘 뭐라고 했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 라면 업체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가격을 계속 1,000원에서 950원 했다가 1,000원 했다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불황에 그 회사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셔가지고 금일봉을 주고 격려는 못 해줄지언정 라면이 2,000원이나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죠? 응? 그럼 차라리 저 같은 사람 부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차라리. 이상한 사람들 옆에 두지 마시고. 개똥 같은 소리 듣고 대통령이 창피스럽게 라면이 2,000원이나 한다고요?
애들도 보고 손가락질 하겠다, 애들도. 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얘네들이 편의점에서 점심때 같은 때 컵라면 끓여 먹고 김밥, 삼각김밥 먹고 이런 거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어? 애들도 안다고 라면 값은. 그리고 참고로 참깨라면은 1,800원이야 하나에. 근데 2 플러스 1이야. 그래서 계산하면은 3,600원이죠. 나누기 3하면 1,200원이야. 참깨라면은 컵라면도. 그러니까 컵라면 2,000원이라고 시들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애들은 그 중학생 학생들 이런 애들은 애들 모여가지고 그 2 플러스 1 이런 거 모여서 사 먹어요. 그럼 한 그릇에 1,200원이 되니까. 이거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라면이 2,000원이 왜 2,000원이야? 자꾸 짜증나네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또 농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잘못 왜곡되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회사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 말도 못하고 찍힐까봐. 그래도 한번 실수하셨으니까 나중에 뭐 대통령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받을 때 이렇게 다른 거랑 좀 이렇게 섞여서 좀 헷갈렸다. 라면값 2,000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 2,000원은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저 같으면 아예 농심하고 삼양 오뚜기 스케줄 잡아갖고 한번 방문하면서 제가 그때 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라면 가격을 2,000원으로 잘못 얘기해가지고 주가도 좀 빠졌었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좀 맥이 탁 풀리셨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주의하고 눈으로 가격을 좀 더 확인하고 그런 더 서민적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누구래도 그 대통령은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의 그 호프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 라면 2,000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넘어가시는지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두 눈을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질문이 없으시니까 여기까지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퀴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